됐죠? 자, 이번에는 호나무의 분리야. 자, 이쪽 아까 제가 필기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자. 자, 호나무의 분리인데, 자, 호남무자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 여기 보세요. 이거 보셔야죠. 자, 호남무자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성질이 섞인 거야. 근데 섞여 있는데, 너는 너 성질 그대로 갖고 있어. 나는 내 성질 그냥 갖고 있을게. 하고서 가지고 있던 고유한 성질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설탕물, 소금을 이런 걸 보게 되면 설탕의 성질과 물의 성질이 그냥 같이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의 고유한 특성은 그냥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이 혼합물을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을 분리라 불러요. 혼합물의 분리라 부르는데 혼합 분리할 때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혼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은 그냥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질의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책에서 배울 것은 바로 그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 물어보자. 모래하고 소금이 섞였어. 어떻게 분리할까? 모래하고 소금이 섞였어. 어떻게 할까? 물에 타요. 먼저 물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소금은 물에 안 녹아. 그치? 아니 소금 물에 녹아. 모래는 물에 안 녹아.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동치를 골라낼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모래하고 쇳가루가 섞여 있어요. 어떻게 할까? 사사. 자돌 갖다 대면 되겠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어. 어떻게 할까? 끓여.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어. 마셔요. 밀도 차이를 이용해요. 밀도 차이. 끓여요. 아니요. 두 개 그냥 섞여 있어요. 그냥 먹어요. 그냥 차라리 버리고 다시 뜨는 게 나아요. 떴는데. 천재라고요? 아닙니다. 물과 알코올이 섞여 있으면 끓여요. 저 끓인대요. 그러면 물에 그렇죠. 표가 많은데 물에 끓이면 100도, 알코올에 끓이면 78도니까 끓임을 촬영해서 혼합물을 분리해서 그렇지. 이렇게 물질이 가지고 있던 고유한 특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나누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합니다. 혼합물의 분리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특성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밀도의 차이라든가 또는 용해도의 차이라든가 또는 끓여짐의 차이를 이용해서 각각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 방법을 이야기한다는 얘기야. 밀도 차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모래하고 스티로폼이 만약에 섞여 있다. 어떻게 할까? 물에 띄워요. 물에 집어넣으면 모래는 보르륵 가라지고 스티로폼은 물에 뜬단 말이야. 이렇게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골라낼 수가 있겠지. 그렇죠? 자, 먼저 그거 한번 보자. 먼저 첫 번째. 자, 밀도 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밀도의 차이에서 물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벽시 한번 골라보자. 자, 벽시를 골라보는데 소금물에다가 벽시 집어넣게 되면 속이 꽉 찬 벽시는 밑에 가라앉을 것이고 쭉정이는 위에 뜬단 말이야. 밀도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할 수 있고요. 오래된 달걀과 신선한 달걀도 골라낼 수 있고요. 신선한 밤과 그 다음에 신선하지 않은 밤도 골라낼 수 있겠죠. 이건 바로 밀도의 차이를 이용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밀도의 차이를 이용할 때 자, 그릇을 준비하고 물을 집어넣었어요.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A, B, C라고 하는 물질을 동시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A라는 물질이 이렇게, B라는 물질은 여기에, C라는 물질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A, B, C 물질 중에서 가장 밀도가 큰 것이 어떤 거예요? A가 제일 밀도가 큰 거죠. 그래서 밀도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A, 그 다음에 누구야? B, 그 다음에 C 순이겠지. 그쵸? 근데 B의 밀도와 무엇의 밀도는 같을까? 물의 밀도가 같아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딱 중간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또 한 가지 예를. 물을 준비하고 내가 A와 B라는 물질을 동시에 물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A와 B가 둘 다 물속에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A와 B라는 물질은 무엇보다 밀도가 큰 물질입니다. 물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야. 근데 나는 A와 B 중에서 누가 밀도가 더 큰지를 알고 싶어. 어떻게 할까? 소금을 그렇죠.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소금을 집어넣는 거야. 자, 여기다가 물속에다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물에다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부피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뭐만 증가해? 질량만 증가해. 그럼 밀도라고 하는 것이 부피분의 질량인데 소금을 집어넣게 되면 부피는 거의 증가하지 않아.
질량은 많이 증가해.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 그죠? 커지게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될까? A가 뽀로록 하고 올라왔어. 이렇게. 그러면 A와 B 중에서 누가 더 밀도가 크다? B가 밀도가 크다는 거지. 오케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내용들은 별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44페이지 설명 다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45페이지 봅니다. 자, 45페이지. 자, 45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골라낼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 다 액체로 둘 다 존재할 때, 그러니까 두 종류의 섞이지 않는 두 종류의 액체가 존재할 때 그걸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 깔때기법이라고 해요. 분별 깔때기법이라고 해요. 윤준, 네. 읽어보세요. 분별 깔때기로. 분별 깔때기. 분별 깔때기법입니다. 자, 분별 깔때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책에도 그림 나와 있습니다만 이렇게 유리관이 있고 여기 파이프가 이렇게 달려있고 여기 코가 달려있어요. 열고 닫고 코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려있고요. 여기 속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물과 기름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물과 기름 같이 집어넣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 층이 나눠지겠지. 두 개의 층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야.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는데 아래쪽에는 뭐가 오냐면 물이 와요. 위쪽에 뭐가 올까? 기름이 이렇게 와요. 그럼 물과 기름 중에서 어느 것이 밀도가 더 큰 거야? 물이 밀도가 더 큰 거야.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 스위치를 돌려서 열어요. 열면 어떻게 될까? 쭉 내려오겠지. 쭉 내려오는 걸 여기다 닫는단 말이야. 닫는데 쭉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 먼저 내려올까? 물이 먼저 내려오겠지. 여기 경계선이 여기 닿았을 때 어떻게 될까? 포크를 탁 잠궈버리는 거야. 그럼 물과 기름을 골라낼 수 있게 되겠지. 그렇죠? 맞죠? 네. 그러면 이렇게 분별 깔때기법으로 이용해서 두 개의 액체를 골라내려면 이해하려면 반드시 두 개의 액체는 섞여야 된다, 섞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두 개가 서로 섞이면 안 돼요. 영어로 쓰겠습니다. 미스 X.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미스 X를 하는데 X가 두 개 되잖아. 그렇죠? 섞이면 안 돼. 자, 두 번째는 두 개의 액체가 밀도가 서로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밀도가 서로 달라야 돼.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분별 깔때기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가벼운 것은 위쪽에 씁니다. 만약에 물과 사유화탄소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분리한다고 한다면 분별 깔때기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이렇게 있을 것이고 물과 사유화탄소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두 개의 층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여기에 사유화탄소가 오고요. 위쪽에 여기 물이 옵니다. 그러면 물과 사유화탄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밀도가 큰 거야? 사유화탄소 밀도가 크다는 거죠. 그렇지. 그 다음에 뒤에 좀 있어요. 여기 보면 뚜껑이 있는데 여기 뚜껑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뚜껑이 있는데 내가 이 코크를 열어서 이걸 분리할 때 뚜껑을 열어놔야 될까? 뚜껑을 닫아놔야 될까? 열어놔야 될까? 닫아야 될까? 열어놔야 돼. 닫아놓게 되면 얘가 빠지게 되면 공기가 들어가요. 거꾸로. 그럼 이게 꿀럭꿀럭 하게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경계선은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지 못하잖아. 우리가 콜라 페트병을 거꾸로 엎어놔봐요. 그럼 콜라가 쏟아지면서 뭐야? 공기가 거꾸로 올라가니까 그 표면에 꿀럭꿀럭 올라온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정확하게 경계는 알 수가 없으니까 뚜껑을 어떻게 해?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이거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게 되겠지. 맞죠? 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분별 깔때기가 집에 없어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우측에 나와 있는데 오른쪽 한번 봐봐요. 오른쪽 스포이트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위에서 이렇게 떠내는 거죠. 뽑아내는 거 이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스포이트를 이용한 분리 방법 밑에 보면 원심 분리가 있는데 원심 분리는 어떤 거냐면 시험관이 이렇게 있어요. 시험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피를 뽑아요. 피를 뽑은 다음에 이거를 원심 분리를 시키는데 원심 분리가 뭐냐면 이걸 이렇게 놓고서 막 돌리는 거야. 막 돌리면 무거운 거는 어떻게 될까? 밑에 가라앉고 가정물이 뜬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에 무거운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있고 위에는 투명 액체가 모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원심 분리하게 되면 아래쪽에는 피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 성분인 혈구가 모이게 되고요. 위에는 액성분인 혈장이 모이게 돼요. 이 혈장과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냐면 혈청
혈청이라는 말이 있는데 혈청을 영어로 쓰면 아마 여러분들이 특히 여학생들은 저 어디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거야. 남학생들 잘 몰라요. 혈청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뭐야? 세럼. 저거 들어봤는데. 세럼 처음 들어보는? 처음 들어? 저거 엄마가 맨날 쓰는 말인데. 오 그렇죠. 세럼. 세럼 들어갔다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세럼 어디서 들어갔어? 화장품. 맞아. 화장품에 올려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 세럼이 함유됐어요라고 하면 그 화장품은 되게 비싼 거예요. 비싼데 피가 함유돼요. 그렇죠. 혈액의 성분이 함유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우리 화장품에는요 혈액의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거 안 살래 이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세럼이 함유돼 있어요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좋은데? 그래서 사겠죠. 그래서 집에 가서 엄마 화장품 한번 잘 봐봤는데 세럼이 함유돼 있어 그러면 뭐야? 혈액의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피를 바르는 거죠. 그래서 혈구는 빼내죠. 혈구 빼내니까 피의 성분을 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45쪽에 맨 밑에 보면 밀도차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금 채취라든가 혈액 분리, 그 다음에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하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밀도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가 그 다음에 밑에 개념 빌드업이 나와 있습니다. 개념 빌드업. 자, 간단하게 체크합니다. 쪽정이가 뭐예요? 껍데기. 그냥 오늘 11번 침불리기로 다 넣어놓고 돌려버리면 돼. 나대지 마시고요. 자, 다 하셨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에는 분별 깔때기고요. 큰. 2번은 밀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끓는 점의 찰리용의 혼합물 분리가 있습니다. 끓는 찰리용 있는데, 자, 이 끓는 점의 찰리용에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 분별 중류 또는 그냥 중류라고 해요. 분별 중류 또는 그냥 중류라고 해요. 분별제에다 가르쳐야 되겠지? 이거를 분별 중류 또는 중류라고 해요. 자, 중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야? 끓는 점의 차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야. 끓는 점이 뭔데요? 끓는 점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상태로 바뀔 때를 끓는 점이라고 하지. 그렇지. 유화소 스마트 보이 X 상태가 지체가 될 때의 온도를 바로 끓는 점이라고 불러요. 근데 각 물질마다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온도, 즉 끓는 점은 그 물질 종류에 따라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차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바로 뭐라고 불러요? 분별 중류 또는 중류라고 부르는데 그 중류의 대표는 얘가 바로 이런 케이스예요. 그 알코올하고 물이 섞여 있어. 알코올의 끓는 점은 78도, 물의 끓는 점은 100도씨야. 그럼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유관상은 분이 안 돼. 그러면 가를 하는 거야. 가라게 되면 78도 됐을 때 알코올이 먼저 끓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가 나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8도 유지하게 되면 물은 안 나오고 알코올만 밖으로 빠져나와서 증발이 되어서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혼합물 분리하는 것을 분별 중류 또는 중류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네. 네, 이건 계속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고요. 자, 테스트하고 보시고요. 애들 되게 좋아하네. 시험 보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채점 돼야죠, 점.